교재 182쪽 유형 5번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181쪽이 아니라 유형 4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웃하는 순열의 수야. 지금부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실뿐만 아니라 우리 확률 통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순열을 더 배울 거야. 그때도 지금 배우는 이웃하는 순열, 그다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순열 그대로 활용될 거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대상들을 나열하는데 특정한 대상들끼리는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 즉 나란히 붙여서 나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뭐라 돼 있냐? 그래, 너네 둘이 이웃하기를 원하면 그래, 좋아, 하나로 묶어줄게 하는 거야. 너네 절대 떨어지지 마 하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야.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 묶음 자체를 한 개의 대상으로 보고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끼리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질 테니까 거기다가 그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곱해 주시면 되는 거야. 간단해요. 간단해.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1051번. 자, 브라질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B와 A와 L이 이웃해야 된다며. 그러면 자, B와 A와 L이 이웃하면 니들을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문자 뭐 있냐? R도 있고 Z도 있고 I도 있지 이렇게. 그럼 너 셋은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를 묶어서 한 개 취급하면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야. 자,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 근데 너 묶음 안에서 네 3명이서 3개의 문자가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니들끼리 이웃하면 되지 순서는 안 정해줬잖아. 그치? 그러면 3개가 자리 바꾼 게 얼마야? 3 팩토리얼이 되겠죠. 4 팩토리얼은 24, 3 팩토리얼은 6 이렇게 해서 되겠다. 그치? 간단한 것들이야. 터프로 볼게. 54번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하여 순서대로 A1, A2, A3, A4, A5를 하자. 그때 A1, A2, A2, A3, A3, A4, A4, A5 중에 제일 큰 거를 M이라고 그러고요. 그 M이 15가 20이 되는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예를 가지고 이해하자. 예를 들어서 니들을 나열하는 것 중에서는 2, 1, 5, 3, 4 순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렇게 됐을 때 봐봐. A1, A2라는 숫자는 얼마 되니? 20이라는 숫자 되는 거죠. A2, A3는 두 번째, 세 번째 수니까 얼마야? 15가 되는 거고. A3, A4는 세 번째 수니까 5, 3이 되는 거고. A4, A5는 34가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얼마냐? 뭐지 이게? 다시?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응? 곱하는 아 미안. 곱하는 거네. 곱해서 A1, A2는 A1과 A2를 곱하는 얘기다. 미안. 그럼 곱하면 얼마 되니? A1, A2 곱하면 2 A2, A3 곱하면 5 15 3, 4, 12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게 당연히 뭐가 되니? 15가 되겠다. 그래서 M은 15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M이 20이 되는 경우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얘 곱한 중에서 제일 큰 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각해봐. 20이 나오려면 분명히 얘들 중에 두 개를 곱한 것 중에서 20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뭐밖에 없냐? 4하고 5가 곱해진 것밖에 없죠. 그럼 봐봐. 20이라는 수가 나오려면 니들 4개 중에서 20이라는 수가 나오려면 4와 5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있는 것들이 이웃하는 두 수의 곱이니까. 그럼 결국은 20이 나오려면 뭔다? 다르게 해석하면 4와 5가 반드시 이웃하면 되겠죠. 어디든 상관없고. 어디서든 상관없이 이웃하고 있으면 니는 이 중에 하나가 20이 되겠죠. 그리고 20보다 더 큰 수가 만들어질 수 있니 없니? 20보다 더 큰 수가 만들어질 수는 없죠. 제일 큰 게 20이니까. 그러니까 4와 5가 이웃하게 나열되면 무조건 20이 제일 큰 수로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제대로 해석하니까 뭐야 결국은? M이 20이 되는 경우의 수는 다른 말로 4와 5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완전히 동일한 거네. 4와 5가 이웃하면 둘을 묶어서 하나 취급한다. 그럼 하나, 둘, 셋, 4개 나열하니까 얼마야? 4 팩토리얼. 거기 안에서 4와 5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곱하기
둘이 잘 바꾸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24 곱하기 2에서 얼마다? 48.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 상황이 결국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와 이거 뭐지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친절하게 예를 줬으니까 예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치? 이해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경우의 수를 탐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야.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조심할 게 있는데, 대상 두 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괜찮아. 그치? 아, 방금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둘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나머지는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겠죠. 괜찮은 거야. 근데 세 개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 사건을 풀 수 없다는 얘기야.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 맞지? 가운데 좀 크다.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 나열되는 경우의 수에서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돼.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것만 남나? 아니잖아. 둘일 때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것만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겠지. 셋일 때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뺀다 하더라도 요렇게 둘이 이웃하고 요렇게 둘이 이웃하고 또는 요렇게 둘이 이웃하는 경우는 여전히 남아있죠. 셋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만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3개 이상일 때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여사건을 풀면 절대 안 돼. 안 돼. 그럼 어떡할 겁니까?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쫙 나열하고, 그게 나열이 끝나면 그 나열된 것들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씩 꽂아 넣으면 얘들끼리 절대로 이웃할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한 개씩만 집어넣으면 이들끼리는 절대로 이웃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얘들에 의해서 분명히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 양 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넣어준다. 삽입해준다. 넣어준다. 이 방법이야. 그러면 둘일 때도 괜찮아? 둘일 때도 이 방법 써도 괜찮아. 둘일 때는 여사건을 써도 되고 이 방법을 써도 돼. 편한 거 쓰시면 돼. 근데 셋일 때는 반드시 어떡한다? 여사건 쓰지 말고 이렇게 푸셔야 돼. 그치? 바로 문제 보면서 확인할게요. 55번 보세요. 자, 6개 나열할 때 MXO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자, 몇 개야? 3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여사건을 풀면 안 돼. 그치? 그럼 어떡한다?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들. MXO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EIC 3개를 먼저 나열할게요. 3팩토리얼이죠. 그럼 EIC가 이렇게 나열되겠죠. 나열되고 나면 자, MXO가 들어갈 자리가 몇 개 생겨? 양끝과 사이사이에서 총 4개 자리 생기죠. 4개의 자리에다가 MXO를 한 개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곱하기 4개 자리 중에서 3개를 집어넣으니까 몇 개? 3개를 선택해야겠죠.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끝이야? 아니지? 순서 정해줘야 되잖아. 어디에 M을 넣고 어디에 X를 꽂고 넣을지 정해주셔야겠죠.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순서까지 정해주는 게 4P3 됐습니까? 3패 6 4P3은 4, 3, 2 24
됐죠? 자,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했습니다. 나열하면 그 사이사이와 양 끝의 자리 중에서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의 개수만큼 선택해서 나열해 주시는 거야. 순서 정해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응? 그래. 자, 두 개가 결합된 게 있어요. 58번. 우리 민수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지? 잡담을 좀 하고 있을까? 할게 없는데. 시험 12월 5일. 시험 편하지 않나? 그치? 너는 날짜 14일? 어우씨, 9일이나 차이나. 얘를 12월 5일날 시험 보고 뭐 하려고 그러나? 네? 이렇게 시험 빨리 보고 뭐 하려고 그러나? 세트. 네. 축제 같은 거 안 해요? 아니. 안 해요? 방학은 빨리 하나? 아니. 이건 뭐야? 이 시를 왠지 쌤들 수업지도 빨리 빼고 시험 끝나서 맨날 돌 거 아니야. 너네 막 그치? 풀어놓고 뭐 그냥 부럽네. 자, 58번 보시면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N과 O는 이웃하고 W와 Y는 이웃하지 않는데 와 조건이 두 개 걸렸어. 그치? 어떻게 해? 차례대로 하시면 돼. N과 O는 이웃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배운 대로 묶어주기로 했죠. 오케이. 얘는 묶고 하나씩 하나. 그 다음 W와 Y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어떡하자 그랬지? 6건을 쓸지 아니면 두 번째 걸 쓸지 둘 다 되지 두 개니까. 그럼 봐봐 두 가지 풀어볼게 선생님이. 6건까지 한번 접근해볼게. 자 6건은 뭐 어떻게 할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설계를 먼저 해보자고요. 얘의 6건을 쓰겠지. 그러면 전체에서 얘가 아닌 얘와 얘가 이웃한 경우를 뺄 거 아니야. 그럼 얘는요?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야. N과 O가 이웃하는 전체, 얘를 깔고 하는 거니까. N과 O가 이웃하는 전체 안에는 W와 Y는 이웃하는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죠.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면 N과 O가 이웃하는 전체 중에서 W와 Y까지도 이웃하는 걸 빼면은 W와 Y가 떨어져 있는 것만 남겠죠. 여기서 뭘 빼겠다? N도 이웃하고 그리고 W와 Y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N호는 이웃하지만 WY는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겠죠. 우리가 찾는 게 남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사건을 쓰려면 정확하게 보셔야 돼.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갈 거야. 얘에 대해서만 여사건을 쓸 거니까. 따라서 N호가 이웃하는 전체에서 N호는 이웃하지만 WY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N호 이웃하고 얘는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겠다. 됐지? 자 그럼 보자. N호가 이웃하려면 한 개로 본다 그랬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500. 근데 자리 바꾸는 거 200. 나도 아는데요. 응. 잘생기는 1학년. 네. 화요일날 프로. 그래요? 뭔 얘기가 말이야. 제가 얘 이번에 2학년 수투에서 수학 전교 6등 했다고 1등 나왔다고 막 열심히 하면 돼. 3등은 나오다가 1등. 자 어쨌든 얘 그럼 뭐야? 이웃하면 WY도 이웃하면 어떻게 한다? WY도 하나 묶고 줘야겠죠. 뭐 이거 안 돼. 그럴 수 없지. WY를 묶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지. 4패. 그 안에 살 바꾸는 거 몇 가지? 2패. 그 안에 살 바꾸는 거 몇 개? 2패. 이거 좀 되겠죠? 그럼 얼마야? 5패 120 곱하기 2니까 240 빼기 24, 48, 96 100 됐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보자고요.
n과 5는 이웃한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갈게. 역시. 자, 그러면 n과 5는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둘은 묶고 넣고요. w와 y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웃해도 되는 거. 하나, 둘, 세 개를 먼저 나열하죠. 맞지? 얘 묶어서 하나를 분열했으니까 하나, 둘, 세 개는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세 개 나열하니까 얼마야? 3패 곱하기 2패. 맞네?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나열되어 있겠죠.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묶음일 거고요. 나열되어 있겠죠? 나열이 끝나면 몇 개 자리가 생겨? 들어갈 자리가? 4개 생기지. 그 4개의 사리 중에서 W와 Y가 들어갈 자리 몇 개를? 2개를 골라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6, 2, 12 곱하기 4P는 4, 3, 12.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겠죠. 그쵸? 어느 쪽이 더 낫니? 둘 다 싫지, 그치? 둘 다 싫은데 둘 다 연습해봐. 나중에 보다 보면 선생님 어차피 얘는 요 사건을 이때만 쓸 수 있고요. 3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냥 2개나 3개나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2개일 때 요 사건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 복잡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기 힘든 상황도 생겨. 그래서 2가지를 미리 연습을 다 한번 해보세요.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치? 그때 내가 필요한 거 또는 더 편한 거 써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2가지 다 설명해 준 거야. 됐지? 그 다음에 60번, 61번, 62번 어때? 다 똑같이 조장창이지? 하나 풀어줄게. 자, 비례자인데 61번 개수 많은 거 해줄게. 칸막이 중복점 문제. 보세요. 8개의 의자가 있어. 자, 8개의 의자가 있지.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봐. 엄청 힘들어 그냥 보면. 8개의 의자가 있는데 자, 4명이 앉을 거야. 그럼 의자 4개 자리에 앉겠지. 근데 어떻게 앉아야 된다 그랬어? 사람들끼리 절대 붙어 앉으면 안 되는 얘기잖아. 떨어져 앉는 얘기거든. 그러면 뭐야?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으면 B는 여기 못 앉잖아. 다른 사람은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는 거야. 근데 B가 여기 앉을 때는 C는 여기부터 앉을 수 있겠지만 B가 여기 앉으면 C는 여기서부터 앉을 수 있어. B가 여기 앉으면 C는 여기서부터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디 앉냐에 따라서 그 다음 앉는 놈도 위치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경우를 일일이 다 세놓을 수밖에 안 생겨. A가 여기 앉았을 때 B가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 있고 그러면 B가 여기 앉았을 때 또 C가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 있고 또 C가 여기 앉았을 때는 D가 여기 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수영도 그려서 하듯이 다 세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이야기를 조금 바꿀게. 자, 상상해라. 결국은 사람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이 4사람이 일단 의자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 4개의 의자 8개 중에서 4개를 4사람 엉덩이에 먼저 붙여. 상상되지? 붙어있어 엉덩이에. 4개는 엉덩이에 붙어있고 4개는 빈 의자가 있는 상태야. 맞죠? 그러면 그 4개의 빈 의자와 엉덩이에 붙어있는 의자 4개를 순서를 섞어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순서를 섞어서 나열하는데 엉덩이에 붙어있는 의자 4개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네. 왜? 사람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엉덩이에 붙어있는 의자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빈 의자 4개랑 응구의 그지? 엉덩이에 붙은 의자 4개를 나열하는데 얘들 4개는 절대로 뭐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문제가 바뀐 거죠. 그치? 그러면 자, 이웃하지 않는 대상이 4개니까 어떻게 돼? 이 방법 써야겠죠. 먼저 이웃해야 되는 의자 4개를 먼저 나열합니다. 됐지? 아직 안 끝나서 조심해. 자, 빈의자 4개를 나열합니다. 경우에서 몇 가지? 빈의자 4개 나열합니다. 아까 선생님 뭐였죠? 빈의자 4개가 똑같은 의자라고 했어요. 똑같은 의자 4개를 나열하는 방법.
이 앞에 이거 봐봐. 여기다 똑같지 뭐. 4개 중에서 야 이거 일렬로 라인 해봐 그러면 어떻게 순서 라인 하지? 고민하나?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은 자니까 그 라인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우리가 4개 나열해서 4팩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서로 다른 4개일 때의 나열 방법이 4팩인 거야. 똑같은 거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비의자는 사람들이 앉기 전이니까 구분이 안 돼요. 나열하는 거 한 가지. 됐죠? 그럼 의자 몇 개? 이렇게 비의자 4개가 나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엉덩이에 붙은 의자들 할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되겠네. 그 중에서 몇 개? 4개 택하면 되겠죠. 5, 2, 4. 엉덩이에 붙은 의자는 이제 서로 구분되잖아. 왜? 누구 엉덩이에 붙은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높이사이 얼마다? 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면 아주 쉬워져. 그치? 자, 이미지 벌써 저장됐죠? 엉덩이 의자 붙어 있어요. 그치? 엉덩이에 붙은 의자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문제야, 이거. 나중에 이제 화면 같은 걸 보면 또 다른 방법을 풀어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오케이?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조금 끝낼 수 있겠다. 6번 자 교대로 씁니다. 교대로 쓰는 거는 역시 보세요. 교대로 쓰는 거는 자 따로따로 먼저 줄 세우면 돼. 봐봐. 남자 넷, 여자 4명이 있어. 얘들을 교대로 세우고 싶어. 그러면 남녀 쓸 수 있고요. 여남 쓸 수 있겠지. 그렇게 나열하는 경우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남자끼리 4명 줄을 세워. 순서 바꿔서. 여자도 4명끼리 줄 세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둘을 끼워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끼워놓는 방법이 몇 가지야? 4명이니까. 이렇게 끼울 수 있고 이렇게 끼울 수 있잖아. 즉 남녀 순으로 끼울 수 있고 여남 순으로 끼울 수 있지. 각각 줄을 세운 다음에 끼우는 방법이 몇 가지니까? 2가지니까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돼요. 됐지? 자, 근데 이번에는 4명, 3명이야. 인원수가 차이가 나. 그럼 교대로 쓰기 위해서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죠.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끝내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줄 세우고 줄 선 다음에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그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63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5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해. 각 자리에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를 교대로 사용해서 비밀번호 만들어. 잘 생각해보자.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를 교대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짝, 홀 몇 개 만든 거야? 5자리지. 짝으로 시작해서 짝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왜? 5자리니까 3개, 2개 되잖아. 그치? 아니면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떡할까 이거? 아니 짝수 3개 줄 세워 먼저. 짝수 3개 줄 세우면 돼. 짝수끼리. 그럼 짝수가 몇 개 있어? 2, 4, 6, 3개 있죠. 3개의 짝수를 순서대로 세운 게 얼마야? 3팩토리얼. 맞니? 그리고 홀수 몇 개? 2개지. 홀수가 전체 몇 개 있는데? 4개인데 4개 중에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 4개 중에 2개만 택해서 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끼우는 방법이 몇 가지니까? 한 가지잖아. 그 다음 이번에는 홀짝 홀이야. 그럼 홀수 3개를 먼저 줄 세울게. 홀수가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줄 세우고, 짝수는 3개 있는데 3개 중에서 몇 개? 2개 택해서 줄 세운 다음에 그들을 끼우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홀짝 더 하면 되겠죠. 4, 3, 12, 6 4, 3, 2 24 6 144 다음에 얼마다? 216 216 됐지? 그래서 교대로 선다. 교대로라는 표현이 있으면 결국은 끼리끼리, 그치? 교대니까 두 그룹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그룹을 교대로 세운다니까 각 그룹별로 줄을 세운 다음에 끼워 넣는 방법수를 곱하면 돼. 끼워 넣는 방법이 한 가지면 곱하기 1. 이렇게 순서 바꾸면서 끼우는 방법이 2가지일 때는 곱하기 2. 개수가 다를 때는 곱하기 1. 개수가 똑같을 때는 곱하기 2 해서 끼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바로 보겠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있는 거야. 자, 아까 있지?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까다롭게 걸린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주자라고 했어. 그치? 1067번 보시면 A, B, C, D, E, F를 배열하는데 양 끝에 자음이 와 있는데 그럼 어디부터? 양 끝부터 정해주면 되잖아. 6개를 배열하는데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되니까 여기부터 정해주자고요. 자, 자음이 어디 있니? A, B, C, D. 이게 잘 맞지? 선생님 중학생이면서 잘 맞지? 모음이밖에 없. 아니 빼기가 미안. 그럴 수 있죠, 그래. 자, B, C, D, F 자음이야. 그러면 자음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정해주셔야겠죠.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어떻게 돼? 앞에 뒤에 순서 정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뭐야? P가 들어가는 거죠. 4P. 지금 우리가 순절을 빼니까 순절이다 당연히 그렇게 받들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계속 의미를 찾으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 자음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몇 개? 모음 2개랑 자음 2개 가운데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아무튼 나열하면 되니까 얼마야? 4개 나열하는 거는 4팩토리얼. 그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정해주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순절이나 계승을 이용해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뒤에까지 맞네. 문제 엄청 많지, 그치? 다양하게 나옵니다. 한번 더 볼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1072, 71번과 72번이 같은 문제인데 72번 보세요. 엄청 자주 나옵니다. 스페셜 7개를 나열할 때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대. 그럼 자, 조건이 어디 붙어 있어? S와 P 사이에 2개가 들어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럼 그거부터 정해주시라고요. S와 P 사이에 2개만 들어가야 되네. 그럼 여기부터 채워야겠죠. SP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집어넣어야겠죠. 그지? 5개 중에서 이 사이에 들어갈 2개를 골라서 순서 정해줘야 되니까 얼마야? 5P2 됐습니까? 자, 봐봐. 여기에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더 이상 여기 문자 들어가면 돼, 안 돼? 더 이상 안 들어가야 되겠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 뭐야? 묶어버리면 되잖아. 2개의 문자를 채워넣고 나면 더 이상 문자 못 들어가요. 그럼 묶어서 하나 취급하면 돼. 한 덩어리 취급하면 더 이상 저기 들어가네,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잖아. 나열할 때 저 사이에 뭐가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완성됐으면 묶어. 자, 그러면 묶음 안에서 자리 바꿀 수가 있지. S와 P 사이니까 SP도 괜찮지만 뭐도 괜찮아. PS잖아. 사이 얼마나? 곱하기 얼마야? 2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묶음이 완성됐죠? 그럼 묶음 하나로 보고 나머지 문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를 한 묶음 했으니까 나머지 문자 3개 있죠? 그럼 총 몇 개를? 4개를 나열하면 되겠네. 곱하기 얼마? 4팩토리얼. 묶음 안에 잘 바꾸면 아까 했잖아. 그치? 됐어요? 그래서 둘 또는 특정 대상 사이의 개수가 정해지면 크기를 먼저 채워서 더 이상 바꾸기 싫을 때는 뭐 해버리면 된다?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서 더 이상 손 못 대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방법들이 존재하는 거야.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더 이상 손대기 싫어요? 묶어주셔서 하나 취급하고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센스 가도 돼요. 아, 그거네. 그래. 그러면 가고 끝에 2개는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일을 봤을 때 하자. 오케이? 우리는 끝내야겠죠. 그치? 애매하게 2개 남기게 가요. 아닌가? 그래. 끝내자. 끝내자. 됐지? 아니, 한 문제만 더 볼게. 미안. 자, 73, 74, 75, 76중에 신차 하나 봤습니다. 현아 하는 김에 하나 던져보라. 몇 번? 74. 74? 오케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어요. 가방 싸면서 봐. 자, 5개 의자에 모두 앉히려고 해.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홀수에 앉아있는데 그럼 조건이 걸린 게 누구야? 아버지, 어머니만 걸려있고 나머지는 빈자리에 자유롭게 가면 되겠죠. 홀수가 어디 있어? 1, 3, 5. 몇 개? 3개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리 2개 택해서 아빠, 엄마 앉혀야겠죠. 순서 정해주셔야겠죠. 그러면 3개 중에 2자리를 아빠, 엄마 앉겠죠. 나머지 할머니, 아들, 딸은 어때? 아무 상관없죠.
빈자리 3개에 3명이 앉혀야 돼. 몇 대? 3? 그죠? 시키시키 생각해 시키시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우리 숙제는 여기 184쪽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지금 순열이니까 그냥 막무가내 순열 안 돼요. 그렇지? 결론은 순열이지만 왜 순열인지 계속 의미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약간의 도구들이 있잖아. 그렇지? 유형에 따른 도구들. 반드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잘 하면은 경우에서 괜찮아. 충분히 할만해. 됐지?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